이번 강좌에서 공부할 내용은 서브 프로그램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서브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되겠는데, 이러한 서브 프로그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하기에 앞서서 이들 필요한 기초적이고도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서브 프로그램의 특성인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과 관련된 일반적인 내용,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그런 지역 참조 환경에 대해서 각각 다루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앱스트랙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앱스트랙션에는 프로세스 앱스트랙션과 데이터 앱스트랙션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살펴보면은, 데이터 앱스트랙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배운 여러 가지 앱스트랙트 데이터 타입들이 앱스트랙트 앱스트랙션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프로그래머가 새로운 데이터 타입을 정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료 구조 시간에 스택이나 큐, 추리와 같은 그러한 추상적인 그러한 데이터 타입들을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왔습니다. 이러한 그 데이터 앱스트랙션은 1980년대부터 강조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컴퓨팅이 프로세스가 주로 강조되어 있는데, 이때부터는 데이터가 중심이 되어온 그러한 프로그래밍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구체적으로 적용해서 지원하고 있는 객체 지향 언어에서 데이터 앱스트랙션을 좀 더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이제 이번 그 강좌의 주제인 서브 프로그램을 다루기 위해서 먼저 프로세스 앱스트랙션을 살펴보겠습니다. 프로세스 앱스트랙션이라는 것은 어떤 목적을 수행하는 일련의 문장들, 여러 개의 문장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서브 프로그램으로 이제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이제까지 서브 프로그램을 많이 작성해 왔습니다. 그 서브 프로그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프로시저하고 펑션. 여러분들이 프로시저도 많이 작성해 왔고 펑션도 많이 작성해 왔었을 겁니다. 이 모든 걸 프로세스 앱스트랙션을 구체화한 서브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리더빌리티, 가독성, 그 다음에 라이터빌리티, 작성력이 향상됩니다. 이러한 그 프로세스 앱스트랙션은 컴퓨팅 초기에 프로세스가 중심이 되는 그러한 시절부터 중요시 되어 왔던 그런 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세스 앱스트랙션은 프로그래밍 초창기 언어인 포트란과 같은 언어에서도 지원해 왔던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제 서브 프로그램의 필요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아래에 두 개의 프로그램을 한번 보겠습니다. 각각 A와 B라고 표현했습니다. A에서는 이 부분이 x1과 x2를 빼서 절대값을 dist x라는 데에다 저장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코드 B를 보면은 y1 빼기 y2의 절대값이니까 이런 걸 음수인가를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절대값을 이제 dist y에 저장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코드를 보면은 변수 이름 dist x냐 dist y냐, 여기는 x1이냐 y1이냐, 여기는 x2냐 y2냐, 여기는 dist x는 dist y, dist x는 dist y. 변수 이름만 빼면은 모든 것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변수 이름을 독립적으로 별도로 다른 이름을 하나 주어서 C라는 코드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dist s-t
위 코드가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고 디스트 x나 y는 디스트, 그 다음에 x1, y1은 s, x2, y2는 t, 이와 같이 만든 겁니다. 이랬을 경우에 A의 x1과 B의 y1은 C의 s에 대응되고 A의 x2와 y2는 C의 t에 대응된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A의 디스트 x와 B의 디스트 y는 C의 디스트에 대응된다. 이와 같이 프로그램 형태가 동일한 경우, 그렇지만 변수만 약간 다른 경우, 이런 경우는 이 C 부분을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한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A와 B 부분에서 활용하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C 부분을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변수만 다른 걸 갖다가 어떤 매개 변수나 이런 식으로 해결하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능을 대부분의 언어에서 이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비슷한 유형의 프로그램 코드가 프로그램 여러 곳에서 자주 사용될 경우에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유용하다. 이것이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지원하게 된 그러한 필요성입니다. 이제 C 언어에서 구체적으로 예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예에서는 두 개의 숫자 중에서 큰 수를 B에다 저장하는 그러한 코드입니다. 먼저 A를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X1과 X2 중에서 큰 것을 B에다 저장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B는 Y1과 Y2 중에서 큰 것을 B에 저장하는 겁니다. 이 두 개의 프로그램을 보면은 X1이냐 Y1이냐 X2냐 Y2냐 이것만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똑같은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앞에서와 마찬가지 개념으로 S하고 T 두 개 중에서 큰 것을 B에다 저장하는 그러한 코드를 공통적인 코드로 생각해서 이것을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공통적인 부분이고,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서브 프로그램 헤드 부분, 그 다음에 지역 변수 빅, 그 다음에 리턴 빅, 이와 같이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고 이 서브 프로그램을 각각 A와 B에서 적절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A에서 보면은 X1이 여기 S에 대응되고 X2가 여기 T에 대응되므로 이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 보면은 foo X1, X2 이것이 S와 T에 대응이 돼서 여기서 최대값을 구해서 리턴 빅을 리턴하게 되면은 그 결과값을 받아서 여기다 저장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럼 B도 마찬가지입니다. B도 여기서 이제 Y1, Y2입니다. 여기 S하고 T에 해당되는 것이 Y1하고 Y2니까 이걸 파라미터로 넘겨서 for를 호출하게 되면은 이 부분을 적절히 실행해서 S와 T 중에서 큰 값을 찾아서 리턴합니다. 그럼 이걸 받아서 B에다가 저장을 한다. 요같이 이용하게 되면은 원래의 목적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이와 같이 장황하게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보다 이러한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해 놓으면은 간단히 후 같이 콜만 하게 되면은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같이 서브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은 프로그램의 리더빌리티나 라이터빌리티가 향상되게 되겠습니다. 서브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복되는 코드를 한 번만 작성함으로써 프로그램을 편리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하는 것이 용이합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모듈화가 용이하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프로그램으로 해결하고자 하는데 그 문제가 이제 크다고 생각했을 때 그런 큰 문제를 작은 문제들로 나누어서 해결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문제 해결 방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작은 문제는 우리가 서브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서브 프로그램을 이제 모듈이라고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의 그 프로그램을 큰 프로그램을 생각하죠. 이것을 작은 서브 프로그램들의 집합으로 이제 정의해서 각각을 서브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각각의 서브 프로그램들은 독립적으로 작성될 수 있고, 또 그 다음에 각각 독립적으로 수정되고 테스트도 독립적으로 각각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 모듈이라는 것은 각각이 이제 독립된 단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컴파일이 가능하다. 이게 separate compilation입니다. 서브 프로그램을 여러 개 작성했습니다만 이들은 대개가 서로가 독립적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서브 프로그램들은 서로가 독립적으로 영향을 서로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컴파일하는 것도 독립적으로 컴파일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이 이제 독립적으로 컴파일된 서브 프로그램들은 링키지 작업을 통해서 하나의 큰 실행 가능한 그러한 프로그램으로 이제 생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개의 서브 프로그램들이 이제 작성되게 되겠는데, 프로그램 디버깅 하려면은 프로그램 수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한 서브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수정이 필요해서 그걸 수정하게 되면은 해당되는 서브 프로그램만 수정해서 그것만 다시 컴파일하면 됩니다. 기존에 수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다른 서브 프로그램들은 다시 컴파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프로그램의 경우에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필요한 디버깅으로 말미암아 프로그램이 수정될 때 수정된 서브 프로그램만 컴파일하기 때문에 컴파일 시간을 상당히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프로그램이 갖는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하나의 서브 프로그램은 실행이 시작되는 그런 지점이 하나다. 그래서 이제 one entry point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여기 이 그림으로 나와 있어 보면은 여기 시작 지점 항상 이 점부터 시작합니다. 이 지점이 하나입니다. 그 다음에 한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이 종료되는 지점은 하나 이상일 수도 있다.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서브 프로그램이 호출돼서 실행하다가 어떠한 상황에서 여기서 리턴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리턴할 수 있고, 아니면 뭐 다른 데서 리턴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여러 지점에서 리턴할 수가 있습니다. 서브 프로그램의 콜러와 콜리의 동작 과정, 이것이 이제 콜러입니다. 여기서 이제 콜리를 호출하는 겁니다. 콜리는 호출 다 하는 거죠. 능동, 수동의 의미에서 콜러, 콜리 이런 식으로 붙인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콜러, 호출한 프로그램이죠. 그다음에 콜리는 호출된 프로그램. 이러한 그 콜러는 쭉 실행하다가 여기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 호출합니다. 풀라는 걸 호출하죠. 이게 풀입니다. 그럼 여기 실행이 이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 실행이 합니다. 그러면 요 실행이 끝날 때까지 콜러는 그 실행이 여기서 멈춰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그래서 그 얘기가 콜러의 실행이 완료될 때까지 실행이 유보된다.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끝날 때까지. 그 다음에 콜리의 실행이 완료되면, 호출된 서브 프로그램이죠. 실행이 완료되면 프로그램의 실행 제어는 콜러에게로 넘어간다. 여기서 쭉 실행하다 실행이 완료되면은 실행 제어는 여기서 완료됐으니까 이쪽으로 리턴해서 요거 다음부터 이렇게 이쪽으로 실행을 계속하는 겁니다. 콜러는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한 지점에 다음부터 실행을 재개한다. 호출한 이 지점, 리턴이 됐으면은 이 지점 다음부터 실행을 계속한다 이런 얘기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전 그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울 때, C와 같은 언어를 배울 때 여러분들이 이미 배운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는 서브 프로그램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용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서브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함수, 그 다음에 프로시저입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 이름이 뭐냐,
서브 이름은 다른 서브 프로그램과 구별하기 위한 이름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메인과 fu 이런 것들이 서브 프로그램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포멀 파라메타, 포멀 파라메타 형식 매개 변수입니다. 이것은 서브 프로그램 헤더에 나열된 임시 변수다. 여기는 이제 서브 프로그램 헤더, 이게 이제 헤더입니다. 헤더에 관한 정의는 다음에 나오겠습니다만은 먼저 얘기하면 이게 헤더고, 여기에 나열된 임시 변수, 여기에 이게 파라미터입니다. 이거 s하고 t, 여기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임시 변수 파라미터들은 포멀 파라미터, 이거는 서브 프로그램 내에서만 사용된다. 이게 s하고 t는 요 서브 프로그램 이 내부에서만 사용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타 프로파일, 매개 변수 이제 프로필이죠. 이것은 파라메타에 관한 프로파일, 이건 모든 정보를 얘기합니다. 프로파일, 그럼 흔히 프로필이라고 여러분들이 많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누구에 관한 프로필, 그러면은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정보를 얘기할 때 그 프로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해 보면은 파라메타에 관한 프로필이다. 그래서 파라메타 프로파일. 그래서 이제 흔히 시그너처라고도 하고, 포멀 파라메타의 개수 몇 개냐, 그 다음에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각각의 타입은 뭐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서브 프로그램 fu의 파라메타 프로파일은 두 개의 파라메타가 있고, 순서는 s가 먼저 쓰여지고 t가 나중입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타입은 여기 int, 이와 같은 것들이 이러한 파라미터에 관한 모든 정보, 이것을 파라미터 프로파일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리턴 타입은 서브 프로그램이 함수인 경우에만 사용됩니다. 함수인 경우는 어떤 값을 실행한 결과로 리턴해야 되는데, 그 리턴하는 값의 타입이 뭐냐, 이것이 리턴 타입입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fu가 이제 함수입니다. 요거 이제 리턴 하게 돼 있죠. 리턴 big을 합니다. 그거의 리턴 밸류의 타입이 여기 int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여기 main이라는 함수, 요거의 리턴 타입, 이것도 이제 int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브 프로그램 관련된 용어입니다. 서브 프로그램 헤더, 앞에도 잠시 언급을 했었습니다만은, 서브 프로그램 헤더라는 것은 이러한 것들이 서브 프로그램이고, 이게 서브 프로그램이다. 헤더는 이런 서브 프로그램 정의에서 맨 처음에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이 헤더가 되겠습니다. 서브 프로그램의 첫 부분입니다. 서브 프로그램의 이제 인터페이스는 주로 이제 어떻게 사용할 거냐, 사용법입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서브 프로그램의 이름, 여기 이름, 메인이냐, fu냐, 그 다음에 종류, 이게 프로시저냐, 펑션이냐, 파라미터 프로파일, 파라미터 프로파일 여기 없죠. 파라미터 프로파일, 여기 파라미터 두 개고, 순서는 s하고 t가 순서로 나오고, 그 다음에 각각의 파라미터 타입은 int다,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함수의 경우라면 리턴 타입이 들어가겠습니다. 여기 int, 이런 것들이 서브 프로그램 헤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헤더 정보만 있으면은 이러한 서브 프로그램을 어떤 식으로 사용해 하겠는가, 그런 사용 방법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갖다가 인터페이스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 바디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서브 프로그램 바디. 서브 프로그램 바디는 서브 프로그램이 실제로 실행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죠. 요게 헤더고, 요 부분이 바디가 되겠습니다. 이 바디는 실제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토콜이라는 것은 이제 프로시저의 이제 파라미터 프로파일과 동일하다. 파라미터 프로파일이죠, 이게. 이것이 이제 프로토콜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펑션의 경우라면은 여기 리턴 타입, 이것까지 합쳐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타입의 파라미터를 받아서 어떤 타입을 리턴하는가, 요걸 전부 다 합해서 이제 프로토콜이라고 얘기합니다.
흔히 그 우리가 프로토콜이라고 하면은 뭐와 뭐 사이에 정보를 주고 받을 때 어떤 이루어지는 어떤 원칙이 지켜야 될 원칙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러한 인트 타입 두 개를 차례로 받아서 인트 타입 두 개를 받아서 뭔가 계산한 다음에 인트 타입을 리턴한다. 이것이 콜러와 콜리 사이에 이제 이루어지는 정보 교환 하나의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제 프로토콜을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서브 프로그램과 관련된 용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먼저 서브 프로그램 정의, definition이죠. 그 다음에 이것은 이제 서브 프로그램 선언, 선언이라는 거 정의. 이것이 두 개가 일반적으로 보통은 많이 그 혼동해서 사용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엄밀하게 이제 용어의 정의를 살펴보자면 다시 구별되는 것입니다. 서브 프로그램 정의다 하면은 서브 프로그램 인터페이스, 즉 사용법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액션, 실행 과정이죠. 이걸 표현한 거다. 그래 이걸 보면은 서브 프로그램 이걸 봤을 때 요게 이제 헤더 부분 이런 것들이 인터페이스를 나타낸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 바디라고 했고 이 부분은 실행 과정을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이 모든 걸 다 합해서 서브 프로그램 정의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 선언이다 하는 것은 서브 프로그램 헤더 부분, 바디는 포함하지 않는다. 헤더 부분, 그러니까 요 부분만, 헤더 부분만 놓고 봤을 때 이걸 선언이라고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C연에서는 이걸 갖다가 보통 프로토타입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에 처음에 나온 헤더, 요 부분은 헤더라고 하지만은 그 다음에 요것만 단독으로 쓰였을 경우에 C에서 보통 프로토타입을 선언해 줄 때 요것만 단독으로 쓸 수 있습니다. 바디는 없이. 그러면 이 부분만은 서브 프로그램 선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디 부분과 같이 나타났을 때 그때는 이 부분이 이제 서브 프로그램 헤더가 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단독으로 쓸 경우는 선언. 여기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 정의와 서브 프로그램 선언을 이렇게 엄밀한 의미에서 구별했습니다만은 보통은 이러한 그 개념의 차이를 두지 않고 그냥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 호출. 이같이 서브 프로그램을 정의했으면은 여기서 이제 호출하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f와 같이 이제 호출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호출할 때는 서브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한다 이렇게 합니다. 호출을 함으로써 실행을 시작하는 거죠. f 그러면 여기서 이제 파라미터, 액츄얼 파라미터를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액츄얼 파라미터, 이름하고 액츄얼 파라미터가 필요합니다. 호출하기 위해서는 이름과 액츄얼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서브 프로그램 호출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액츄얼 파라미터라는 건 뭐냐? 서브 프로그램을 호출할 때 사용되는 이제 값이나 주소인데 포멀 파라미터에 대응된다. 지금 여기서 이 호출입니다. 여기서 이제 요게 포멀 파라미터입니다. 이게 아니 액츄얼 파라미터, 호출하는 거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이게 서브 프로그램이죠. 이게 이제 포멀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액츄얼 파라미터가 이 포멀 파라미터에 이제 대응이 돼서 파라미터가 이제 전달되게 되겠습니다. 이제는 그 파라미터의 그 대응 방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파라미터의 대응이라고 하면은 액츄얼 파라미터와 포멀 파라미터 사이에 대응을 어떤 방법으로 해주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이러한 그 대응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지셔널 파라미터, 그 다음에 키워드 파라미터입니다. 여기서 이제 포지셔널 파라미터라는 것은 이제 포지션이 위치를 얘기하죠. 위치에 따라서 파라미터를 대응시켜 준다 이겁니다. 그래서 파라미터의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나온 건 첫 번째 나온 끼리, 두 번째는 두 번째 끼리, 이런 식으로 대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포지셔널 파라메타 방식으로 대응시켜 주는 것이 일반적으로 많이 지원하는 건데, 이러한 지원하는 언어는 대부분인 언어에서 이제 이런 방법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그 sort라는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or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라메타가 row, cal, 그 다음에 array2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이 이제 서브 프로그램 body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서브 프로그램의 그 파라메타 프로파일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sort가 name이 되고, 그러면은 이걸 이제 호출할 때 sort라고 이제 호출합니다. 그래서 57 스코어 해서 이게 이제 액츄얼 파라메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포멀 파라메타 이것이 대응될 때 순서에 따라서 50은 로에, 7은 컬에, 스코어는 어레이 2에 이렇게 순서에 따라서 대응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이제 포멀 파라메타 이제 대응 방식입니다. 그러면 키워드 파라메타 대응은 어떤 식이냐? 이제 액츄얼 파라메타에 대응될 포멀 파라메타 이름을 액츄얼 파라미터 함께 지정해야 됩니다. 여기 글자가 좀 지워졌네요. 함께 지정이라고 써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점이라고 하면은 파라미터의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포지셔널 파라미터에서는 여기서 sort라는 걸 이용하기 위해서는 파라미터가 먼저 나온 게 로고, 그 다음에 칼이고, 그 다음에 이제 array2다 이런 식으로 기억을 해야만이 제대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키워드 파라미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러한 그 파라미터 순서를 기억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어떠한 파라미터가 사용되느냐, row라는 거, 칼이라는 거, array2라는 이러한 파라미터가 사용된다 이런 것만 기억하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단점도 있는데, 단점이라고 하면은 포멀 파라미터 이름을 정확하게 이제 알고 있어야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우에 대응 방식 예를 보면은 지원하는 언어가 이제 A다나 이제 파이썬인데, 예를 보면은 우선 그 위와 같은 이러한 서브 프로그램이 정의되어 있을 때 호출할 때는 이제 우선 sort라는 이름을 써야 되겠죠. 그 다음에 키워드 파라메타니까 일단 먼저 포멀 파라메타 이름을 먼저 씁니다. 포멀 파라메타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액츄얼 파라메타 씁니다. 그 다음에 row, 그 다음에 50, cal, 7 이런 식으로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포멀 파라미터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액츄얼 파라미터를 써주면 됩니다. 요 두 가지가 크게 이제 파라미터를 대응시켜주는 그런 방법이고, 이것이 적절히 혼합된 그런 형태도 있습니다. 좀 복잡하게 됐죠. 이런 경우도 먼저 포지셔널 파라미터가 이제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이제 키워드 파라미터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포지셔널 파라미터 먼저 나오는 것이 이것이 이제 상식적으로 이제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이 이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지원하는 언어는 Ada와 이제 파이썬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위에 정의한 sort라는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거를 사용할 때 먼저 포지셔널 파라미터 50 그냥 나오면 이것은 이제 처음에 포지셔널 파라미터식으로 row에 대응됩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은 이제 파라미터에 해당되겠죠. 키워드 파라미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array2라는 것은 이제 순서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array2에는 이제 스코어, 칼에는 7 이런 식으로 뒤에 이제 키워드의 포멀 파라미터 이름에 의해서 액츄얼 파라미터를 대응시켜주는 이런 것들은 뒤에 나타나야 된다. 이런 혼합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위치에 따라서 지정해주는 포지셔널 파라미터가 가장 일반적인 그러한 대응 방식입니다.
파라메타 대응 방법 중에 특이한 형태로 디폴트 파라메타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디폴트라는 말을 쓸 때는 뭔가 지정해 줘야 되는데 지정하지 않았을 경우에 알아서 뭔가 해주는 그러한 경우에 디폴트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파라메타의 경우에는 포멀 파라메타에다가 액츄얼 파라메타가 지정해서 전달돼야 되는데 포멀 파라메타, 액츄얼 파라메타가 전달되지 않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포멀 파라메타가 가질 수 있는 값을 미리 이제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액츄얼 파라메타가 이제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 포멀 파라메타가 자동적으로 가지는 값이죠. 이런 기능을 지원하는 언어는 A다, 파이썬, C++, PHP, 루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럼 차례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 이와 같이 씁니다. 근데 이제 여기 이제 디폴트 파라메타가 사용된 경우에 그 다음에 나오는 그런 액츄얼 파라메타는 키워드 파라메타로 지정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예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compute pay라는 이제 서브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 파라메타로 income, 그 다음에 exception equal 1, 그 다음에 이제 tax rate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은 여기서 포멀 파라메타 income과 tax rate는 그냥 포멀 파라메타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exception이라는 것은 equal 1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경우가 디폴트 파라메타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exception이라는 것이 전달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1이라는 값으로 그냥 가지게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는 호출할 때는 컴퓨터 페이, 그 다음에 이제 5,000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000은 여기 인컴에 대응이 되고, 그 다음에 텍스 레이트 이퀄 0.15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키워드 파라미터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 레이트 여기에 해당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익셉션에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파라미터가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디폴트 값으로 1이다 봅니다. 근데 여기서는 디폴트 파라메타 exception equal 1이 맨 마지막이 아닌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반드시 키워드 파라메타라 된다, 이렇게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이러한 그 디폴트 파라메타는 이제 맨 뒤에 써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앞에 굳이 이런 키워드를 쓰지 않더라도 포지션을 파라메타로 대응하고 그 이후에 파라미터를 지정하지 않았으면은 이런 것들은 맨 뒤에 나오는 것들은 디폴트 파라미터,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데 파이썬이라는 언어는 이와 같이 디폴트 파라미터가 중간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C++라는 그 경우에 보면은 여기서는 디폴트 파라미터가 반드시 맨 마지막에 나와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편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compute pay라는 그런 펑션입니다. income이라는 파라미터, tax rate라는 파라미터, 그 다음에 exception이라는 그 디폴트 파라미터가 맨 나중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호출할 때 compute pay, 그 다음에 5,000, 이것이 이제 income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0.15, 이게 tax rate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는 파라미터 지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exception이라는 그런 포멀 파라미터는 1이라는 값을 디폴트로 이제 가지고서 이제 실행하게 되겠습니다. 보통 그 파라미터의 개수를 봤을 때 포멀 파라미터의 개수와 액츄얼 파라미터의 개수가 동일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 파라미터의 개수가 일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라는 것은 다양한 개수의 액츄얼 파라미터가 전달될 수 있다. 똑같은 포멀 파라미터에 전달되는 것이 액츄얼 파라미터인데, 액츄얼 파라미터가 이제 개수가 다양한 개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C샵을 보면은 가변 포멀 파라미터에 이제 파람스라는 그런 키워드가 있어야 된다. 이와 같이 파람스라는 그런 키워드가 파라미터 이름 앞에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요 리스트라는 그런 파라미터는 액츄얼 파라미터를 받아들일 때
여러 개의 개수를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 또는 두 개, 세 개, 여러 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코드를 보면은 여기 클래스, 마이 클래스라는 걸 정의하는데 이 중에서 멤버 함수로서 디스플레이 리스트라는 멤버 함수로서 이제 파라미터를 리스트를 하나 받습니다. 근데 이것이 파람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variable number of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가변 개수의 파라미터. 그래서 이제 밑에 예를 보면은 마이 클래스라는 마이 오브젝트가 마이 클래스를 오브젝트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 리스트라는 거 따로 하나 만듭니다. 마이 리스트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배열로서 2, 4, 6, 8, 10, 12 이런 배열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이 리스트. 그러면 여기 이제 마이 오비제이, 여기 아까 마이 오비제이 만들었죠. 이게 마이 클래스입니다. 요거의 멤버 펑션, 디스플레이 리스트, 요게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 리스트에 요게 이제 패스가 되는 겁니다. 요 리스트에 요 마이 리스트가 뭐냐면은 요겁니다. 이게 어레이입니다. 어레이. 그러니까 요것이 여기에 이제 패스가 되는 거죠. 이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가 패스되는 겁니다. 하나. 마이 리스트라는 어레이라는 거 하나. 자, 근데 두 번째를 보면은 여기 디스플레이 리스트, 그 다음에 13579. 여기는 파라미터 분명히 하나인데 파라미터 이름이 하나입니다. 근데 여기 5개가 이제 전달되겠습니다. 근데 여기 파람수가 있기 때문에 13579 요것이 이제 리스트 형태로 이쪽으로 전달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1, 3, 5, 7, 9, 1, 3, 5, 7, 9 이러한 리스트 형태로 돼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패스가 되는 형식으로 이제 전달되겠습니다. 가변 개수의 파라미터, variable number of 파라미터죠. 요거의 예를 파이썬을 살펴보겠습니다. 파이썬의 경우에 이제 포멀 파라미터는 이제 세 가지가 순서대로 사용된다. 좀 특이한 형태입니다. 세 가지입니다. 먼저 포지셔널 파라미터가 먼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배열이 나옵니다. 배열. 그다음에 이제 해시. 이 세 가지 형태입니다. 포지셔널 파라미터, 배열, 그 다음에 해시. 포지셔널 파라미터는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공부한 내용과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열이라는 건 상수를 이제 전달받을 그런 목적인데 파이썬에서는 특별히 그걸 튜플이라고 부릅니다. 튜플. 그래서 이제 포멀 파라미터 앞에 있는 스타라고 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예를 보면은 요게 이제 서브 프로그램의 이제 그 한 헤더입니다. 여기 이제 이게 포지션을 요 두 개가 포지셔널 파라미터입니다. 포지셔널 파라미터가 먼저 앞에 나오고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세 개가 됐건 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이제 배열을 받기 위한 그러한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해시를 받기 위한 겁니다. 해시. 이런 식으로 세 가지 종류가 순서대로 먼저 포지셔널, 그 다음에 배열, 그 다음에 해시 여기 나오는데 배열 앞에는 반드시 이름 앞에 스타를 하나 붙입니다. 배열 앞에 스타 하나 붙이고 그 다음에 해시 앞에는 이제 반드시 스타를 두 개 붙입니다. 근데 해시는 특별히 이제 딕셔너리라고 이제 부릅니다. 여기 스타. 지금 여기 보면은 이제 그 해시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키 이퀄 밸류 이런 것이 이제 여러 개가 나옵니다. 지금 이걸 보면은 이 키라는 것이 이제 그 사전에 그 단어들은 전부 다 달라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키라고 보는 겁니다. 각각의 단어에 대해서는 단어의 뜻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비교적 딕셔너리의 형태와 유사하다 해가지고 이제 딕셔너리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그냥 구현할 때는 이제 해시를 써서 이제 검색은 이제 이 키워드를 찾고 거기에 해당되는 밸류를 우리가 이제 원하는 값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해시라는 이름도 씁니다. 그래서 의미상으로는 딕셔너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구현할 때는 우리가 해시를 써서 이제 구현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해시라고도 하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파라미터가 이게 이제 포지셔널 파라미터, 그 다음에 이것이 이제 배열, 스타가 하나 있으니까 배열, 그 다음에 이것이 해시, 즉 딕셔너리입니다. 스타 두 개 있으니까. 이런 경우에 이걸 호출할 때 fu라는 이름으로 해서 2, 4, 6, 여기서 포지셔널 파라미터 두 개가 나왔으니까 2, 4 두 개가 포지셔널 파라미터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상수의 배열을 위한 거니까 상수별 요것이 이제 A에 들어가는 전달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이 키하고 밸류 이 쌍이 하나 둘 세 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거 H에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포지셔널 파라미터 P1에는 2, 그래서 P1에는 2, P2에는 4, P2에는 4. 그 다음에 배열 A에는 6과 8입니다. 배열 A는 6과 8이 전달되고, 해시 H에는 요게 이제 전달되게 됐습니다. H에는 요게 전달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배열에 전달되는 것은 이게 우리가 이제 상수를 전달받기 위한 배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 이제 해시는 일종의 딕셔너리라고 있습니다. mon이라는 그런 키워드의 값은 68이다. TU이라는 키워드의 값은 70이다. WED라는 키워드의 값은 70이다. 이것이 이제 형태로 보면은 딕셔너리 사전식이지만은 이걸 구현할 때는 해시를 씁니다. mon이라는 것이 나오면 그 해시 펑션 적용해서 이제 68을 바로 우리가 찾아올 수 있게끔 순서대로 찾지 않고 해시에서 찾을 수 있는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한 것이 이제 일반적입니다. 그 밖에 variable number라고 파라미터, 가변계수의 파라미터를 사용하는 지원하는 그 얘가 루비라는 언어도 있고 루아라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이 잘 아는 C의 경우에는 C 언어의 경우는 이제 printf라는 그런 여기 이제 그 파라미터 개수가 여러 개가 나올 수가 있죠. 서브 프로그램의 종류에는 두 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프로시저하고 이제 펑션 두 가지 있다고 그랬는데 이 각각을 테이블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펑션의 경우는 수학적 함수를 모델링한 거다. 그래서 오퍼레이션이죠. 새로운 연산자, 오퍼레이터를 정의한 거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프로시저는 파라미터를 포함하는 문장들의 집합을 이제 추상한 거다. 문장들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새로운 문장을 정의했다고 이제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펑션의 경우는 이제 실행 결과를 어떻게 전달하냐면은 실행 결과 값 한 개를 생성해서 그 리턴을 통해서 이제 콜록에 전달하죠. 그런데 이제 프로시의 경우에는 실행 결과는 비지역 변수나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콜록에 전달한다. 이런 얘기 되겠습니다. 밑에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프로시저는 이제 실행 결과 전달을 위해서는 이제 이것은 사이드 이펙트를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사이드 이펙트를 이용합니다. 그런데 펑션은 사이드 이펙트 없이 펑션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 최종 그 값 한 개를 생성해서 이제 콜록에 리턴하는 과정에서 보면은 그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이제 바람직한 경우는 아니기 때문에 펑션의 경우는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합니다. 그럼 여기 예를 통해서 보겠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펑션을 먼저 보겠습니다. 파워라는 펑션을 보면은 베이스의 exp 이것은 보통 이제 a의 x승 이러한 연산을 우리가 새로 정의했다고 보는 겁니다. 파워라고 베이스 a의 x승 exponential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정의한 그 오퍼레이션은 이미 언어에서 지원하는 언어가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펑션을 정의해서 이러한 오퍼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의하는 거죠. 그래서 이용할 때는 파워 2,x 2의 x승이죠. 요걸 이제 실제 이제 액츄얼 파라메타로 이제 이용해서 이 값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값 하나를 전달받아서 3.4와 곱해서 이제 여기다 저장하죠.
그런데 이제 그 프로시저의 경우에는 대표적인 게 sort입니다. array 배열과 그 다음에 그 배열 요소 개수죠. list length 이걸 받아서 배열 요소 개수입니다. 여기에 저장된 값을 오름차순이든지 내림차순이든지 순서대로 정렬해서 이제 그 결과를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호출할 때는 sort 해가지고 호출합니다. 스코어라는 배열, 그 다음에 100개, 배열 요소는 100개입니다. 이걸 콜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실행을 하죠. 실행을 해서 스코어라는 이제 배열 요소가 있으면은 여기 값을 원래 있는 값을 이제 순서를 막 바꿔서 오름차순이건 내림차순이건 정렬해서 요 값이 원래 값하고는 달라지는 거죠. 원래 들어있던 값하고 달라져서 요 달라진 이 값을 우리가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실행 결과는 비지역 변수나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콜러에 전달한다. 지금 이 경우라면 sort라는 경우에는 스코어의 원래 배열에 들어있는 값 이걸 전부 다 다시 수정해서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에 정렬해서 전달하니까 파라메타를 이용해서 이제 콜러에 전달한다. 실행 결과가 이제 전달된다. 이런 식으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시저 펑션 이 두 개의 차이점을 여기서 이제 확실히 알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서브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해서 이제 공부해 왔는데 이제는 서브 프로그램 설계 시 이제 어떠한 면들이 이제 고려되어야 되나 그런 고려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브 프로그램 그러면은 지역 변수가 사용되게 되는데 그 지역 변수를 할당하는 방법이 스태틱인가 또는 다이내믹인가 이걸 결정해야 됩니다. 이전에 여러분들이 변수의 종류에서 스태틱 변수 또는 스택 다이나믹 변수 이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 변수가 스태틱 변수인가 다이나믹 변수인가 이거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이 다른 서브 프로그램 안에 정의될 수 있는가, 서브 프로그램이 이렇게 있으면은 요 안에 다른 서브 프로그램을 또 정의할 수 있는가 이런 겁니다. 즉 말하자면은 서브 프로그램이 네스티드 될 수 있는가 중첩될 수 있는가입니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는 이런 것들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으로서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미 배웠지만은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공부해서 서브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고려사항으로 잘 고려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떤 파라메타 전달 방법이 사용될 것인가 입니다. 파라메타 전달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액추얼 파라메타가 포멀 파라메타 전달될 때 타입 체킹이 이루어지는가 입니다. 우리가 이제 연산할 때 A 플러스 B 이런 거 연산할 때 이 타입과 이 타입이 더하기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타입이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타입 체크를 이제 이런 연산할 때 타입 체크를 하듯이 파라메타 패싱할 때도 이제 타입 체크가 이루어지는가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이 있을 때 이제 파라메타로 이제 전달되고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이 중첩된다면은 이제 전달된 서브 프로그램의 참조 환경은 무엇인가? 여기서 이제 이제까지 일반적으로 파라메타로 전달되는 것이 어떠한 값이었습니다. 밸류나 이제 주소 이런 것들인데 서브 프로그램이 파라메타로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주 이제 복잡한 그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이런 참조 환경이 문제가 많이 되는데 참조 환경이 무엇인가? 이런 관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은 이제 오버로드 될 수 있는가, 중복될 수 있는가입니다. 오버로드라는 것은 여러 개의 타입에 대해서 이제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더하기라는 연산이 있을 때 여기에는 2 더하기 3 이것도 3입니다. 그 다음에 2.5 더하기 3.1 이것도 이제 가능한 연산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플러스 연산은 정수형 연산도 가능하고 실수형 연산도 가능합니다. 이런 경우에 이게 이제 오버로드 되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서브 프로그램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타입에 대해서 실행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서브 프로그램은 지너릭이 될 수 있는가, 여기서 포괄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오버로드 되는 거하고 이제 지너릭하고는 그 개념적으로 약간 비슷할 수 있는데 사용하는 방법이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제 지너릭 될 수 있는가, 이런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더 이제 자세하게 이제 공부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서브 프로그램을 작성하게 되면은 그 서브 프로그램 내에서 어떤 작업을 실행하게 되는데, 그 서브 프로그램 내에서 선언된 그러한 변수들이 지역 참조 환경을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지역 참조 환경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지역 참조 환경이라는 것은 서브 프로그램이 지역 변수로 이제 구성되는 지역 참조 환경, 이걸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지역 변수들을 이용해서 이제 서브 프로그램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럼 서브 프로그램 내에서 이제 선언된 이런 지역 변수, 지역 변수들이 이제 지역 참조 환경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여기 local reference environment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서 지역 변수들은 이제 스태틱 변수 또는 스택 다이나믹 변수이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그 프로그램 예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D라는 이제 변수하고 A라는 변수가 이제 주어졌는데, D라는 변수는 이제 스택 다이나믹 변수가 되겠고, A라는 여기 스태틱이 있기 때문에 스태틱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이 랜드라는 서브 프로그램은 지역 변수로서 D와 A가 사용됐습니다. 이 서브 프로그램 내에서는 D와 A가 사용되고, 물론 여기 포멀 파라미터도 사용되죠. 포멀 파라미터와 이제 이 지역 변수만 사용합니다. 이런 것들이 요것이 지역 참조 환경을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변수가 스택 다이나믹인 경우와 스태틱인 경우가 있는데, 스택 다이나믹 변수인 경우에 장점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지역 변수가 스택 다이나믹 변수인 경우에 장점은 리커전이 지원할 수 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변수가 모두 이제 스택 다이나믹 변수다, 이와 같이 스태틱이 아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리커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역 변수에 대한 기억 공간이 다른 서브 프로그램들과 공유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러한 지역 변수는 이거 실행할 때 이제 할당합니다. D가 사용하는 영역을 할당하고, D가 사용하는 영역을 이렇게 할당합니다. D 할당하고, 이거 실행이 다 끝났다 그러면 이걸 반납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다른 서브 프로그램이 뭐 f라는 거 실행될 때 거기서 이제 어떠한 지역 변수 x라는 걸 선언했다 그러면 요 x가 이제 운 좋게 이러한 D, 옛날에 D가 이러한 그 랜드가 사용했던 그런 D라는 장소, 요거를 x가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역 변수의 기억 공간이 다른 서브 프로그램들과 이제 공유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점으로 보면은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지역 변수 할당 또는 반납, 초기화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은 이 D라는 지역 변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랜드라는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D가 이렇게 할당되고, D가 이렇게 할당됩니다. 그때 이제 요 값으로 초기화됩니다. 279 이렇게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이제 실행을 하고 다 끝나게 되면 이거 이제 반납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이 랜드라는 게 또 호출됐다. 그러면 요 장소가 또 다시 새로 반납, 할당이 됩니다. 그리고 또 초기화가 이루어져요. 279 어쩌고 이렇게 이 값이 초기화됩니다. 그리고 끝나게 되면 이게 또 반납이 됩니다. 또 실행 호출되면 또 하나 또 할당하고 초기화하고 또 반납하고, 이 과정을 계속하기 때문에 서브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지역 변수, 할당, 반납, 초기화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실행 시간 면에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것이죠. 그 다음에 그 지역 변수를 접근하는데 이제 인다이렉트 어드레싱, 간접 주소 방식입니다. 인다이렉트 어드레스 방식으로 지역 변수를 접근하기 때문에 지역 변수 접근하는 시간이 꽤 걸립니다.
반면에 스태틱이라는 것들은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이 아니라 다이렉트 어드레싱입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항상 이런 스택 다이나믹 변수인 경우는 인다이렉트 어드레싱에서 찾아갑니다. 그 다음에 서브 프로그램은 히스토리 센시티브가 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죠. 히스토리 센시티브는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값을 그대로 이용할 수가 있느냐 이겁니다. 그것이 이제 히스토리 센시티브입니다. 그런데 이제 스택 다이나믹인 경우에는 항상 실행을 시작할 때 새로 할당하고 끝나면 없애고 그러기 때문에 과거의 값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사항이 이제 장점,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역 변수가 스태틱 변수인 경우에는 어떠냐? 장단점이 스택 다이나믹인 경우하고는 완전히 다 반대입니다. 요것이 이제 단점이 되고 요것이 장점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그래서 이제 스태틱 변수인 경우라면은 이제 리커전 못 합니다. 그 다음에 기억 공간이 다른 서브 프로그램과 공유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A라는 것은 스태틱 영역에 A라고 이제 하나 딱 만들어 놓습니다. 이것은 이 프로그램 전체가 실행될 때 만들어지고 프로그램 전체가 끝났을 때 이게 다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다른 서브 프로그램과의 기억 장소 공유를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이런 경우에 이제 스택 다이나믹인 경우에 이제 단점이 전부 다 이제 장점으로 작용합니다. 이러한 지역 변수 할당 반납 초기화가 일어나지 않고, 그 다음에 히스토리 센시티브가 됩니다. 이게 기억 장소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던 값을 그대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랜드라는 거, 랜덤 넘버 제너레이션 하는 그러한 그 방법의 이제 함수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요 값이 이제 계속 이전에 변화됐던 값을 그대로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새로운 랜덤 넘버를 갖다가 생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랜덤 넘버 생성하려면은 이런 그 히스토리 센시티브 기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스태틱 변수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히스토리 센시티브 기능이 필요한 경우에는 스태틱 변수를 반드시 써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이제 스택 다이나믹 변수를 써서 이러한 여러 가지 장점 이걸 갖다가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정답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답입니다.